조커에 나오는 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기사입니다. 질문의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토리 전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에서 첫 살인을 저지르고 화장실에서 꼭 춤을 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라 믿었던 토마스가 자신을 때렸다고 냉장고 속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동료를 살해하고 계단 위에서 춤추지 않고 바로 방송국으로 직행해도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이야기 진행에 꼭 필요한 사건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장면들보다 이렇게 정서가 담긴 장면을 더 인상적으로 보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스토리보다 오늘 다룰 주제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이모션입니다. 이모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을 보면 대부분 감정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영화나 드라마판에서 감정씬과 정서씬은 다른 걸 의미합니다. 보통 감정적으로 격한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감정씬, 스토리 진행에 딱히 도움이 안 되고 대화도 거의 없는 이런 장면을 정서씬이라고 부릅니다. 이모션은 감정과 정서 이 둘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월터 머치는 다른 규칙들을 다 합친 것보다 이모션이 더 높다는 상징성을 위해 51%나 주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커에서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장면을 삭제하거나 대본상으론 긴 장면을 영화에서 짧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시간을 투자한 곳이 바로 정서씬입니다. 텍스트로는 채 몇 줄 되지 않는 장면을 긴 호흡으로 보여줍니다. 작년에 1000만이 넘는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3시간이 넘는 블록버스터입니다. 수많은 등장인물이 쉴 새 없이 시공간을 넘나들며 액션을 펼치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장면은 정서가 담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가 죽은 뒤에 나오는 녹화 영상엔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영화 초반에 같은 대사를 미리 했던 그의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씨 뿌리기와 걷어들이기라고 합니다. 조커에서는 영화 초반에 힘없이 계단을 오르는 아서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씨 뿌리기 장면입니다. 별 생각 없이 넘어갈 법한 장면을 초반에 미리 심어놓고 후반의 적절한 타이밍에 계단을 다시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나게 내려갑니다. 아서가 아닌 조커로서 말이죠. 우리들은 아서가 악인으로 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겹게 계단을 오르던 그를 봤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는 배가 되고 그를 더 응원하게 됩니다. 10년이나 20년 뒤에 엔드게임이나 조커를 떠올려보면 줄거리는 다 잊어버렸더라도 3000씬이나 계단씬 같은 정서를 담은 장면만은 또렷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서를 연기했던 호아킨 피닉스의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그가 웃는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토드 필립스 감독을 만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를 앉혀놓고 거의 10분 정도 시작도 못한 채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함부로 시작하거나 시도해볼 수 없었다. 이 웃음이 진짜여야만 했다. 조금이라도 연기를 한다면 내 근육 기억에 각인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다. 그러던 중 토드가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면서 이럴 필요 없다고 말했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그 감정에서 웃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감정은 오묘한 것이라 정의 내리거나 설명하기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앞서 정서씬에 대해 알아봤지만 이번엔 감정씬에 대해 다뤄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영화에서의 감정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 연기 중인 캐릭터의 감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연기를 보고 무언가를 느낄 관객들의 감정일 것입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겐 걸 뉴런이란 게 있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타인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연기자가 웃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는 경험을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조커처럼 주인공이 괴상한 놈이고 살인을 저지른 악당이라 할지라도 많은 관객들이 그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응원까지 합니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의 감정을 같이 느끼기 때문이죠.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은 이처럼 무언가를 느끼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스포일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영화에서 전달하려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영화란 그 작품을 볼 때 느껴지는 감정이 없거나 받게 되는 감정이 약한 영화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나 정서를 관객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캐릭터와 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 붓을 옷이 젖는지 모르는 것처럼 천천히 흡수시켜야 합니다. 아서가 랜드를 살해한 직후 난쟁이 게리와 둘만 남은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내에서 줄곧 약자의 포지션이었던 아서가 완벽한 우위를 점한 상황입니다. 많은 관객들이 아서가 아닌 게리에게 감정이입을 했을 것입니다. 감정이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아서 나가길 바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독과 편집자는 게리를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관객들과 감정의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보여지는 각각의 컷이 각자 하나씩의 개념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풀샷으로 게리가 걸어가야 할 험난한 길을 보여줍니다. 피칠가불한 아서의 클로즈업, 앵글은 꺾어지며 최대한 아서를 공포스럽게 보여줍니다. 풀샷으로 조그마하게 보이는 게리는 바로 앞컷인 클로즈업의 아서와 비교되며 둘의 권력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서의 돌발 행동으로 긴장감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서프라이즈한 상황인 만큼 씬 내에서 가장 짧은 컷을 사용합니다. 다시 컷을 길게 보여주며 긴장감이 줄어드는가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합니다.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아서와 사과하는 아서를 컷을 나누어 보여줍니다. 아서가 일어나 게리에게 다가갈수록 긴장감은 점차 커집니다. 의외로 바로 문을 열어주어 감정이 이완되는 찰나 다시 문을 닫으며 또 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아서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씬의 마지막으로 게리와 비교되는 캐릭터인 랜드를 비춰줍니다. 수차례 긴장과 이완을 반복했던 터라 음악이 터져나오며 걸어가는 아서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멋있어 보입니다. 여섯 가지의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규칙의 하위에 있을수록 눈으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연결은 즉각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며 이미지 라인이나 시선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듬, 이야기 이렇게 상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은 줄어듭니다. 감정과 정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이며 피와 살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규칙들은 그걸 떠받치기 위한 뼈대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5가지의 규칙들을 잘 지켜서 편집한다면 결과적으로 감정의 편집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연결, 이미지 라인, 그리고 시선은 편집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이야기 전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긋난 것이 눈에 띄어 집중하고 있는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리듬감은 관객들에게도 긴장과 이완을 만들어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영화는 이야기와 캐릭터를 통해서 만든 이들이 의도했던 감정과 정서를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것입니다.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불빛들이라고 번역된 이 챕터가 월터 머치가 쓴 눈 깜빡할 사이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책의 제목이 눈 깜빡할 사이인 이유를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객들이 영화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들은 영화의 리듬에 맞춰서 눈을 깜빡거릴 것이다. 편집이 잘 된 영화는 관객의 감정과 사고를 흥분시키고 동화시킨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화가 자기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영화에 몰입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다룬 6가지의 규칙을 모두 충족시키며 편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규칙의 아래에 위치한 리스트부터 포기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관객들이 느낄 감정과 정서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 보는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으로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 6가지의 규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